거의 다 뭐 몇 천만 원 가지 않을까 이렇게들 생각하죠.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이상문 TV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상문 TV에 출연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사단법인 한국고미술감정평가연구원에서 발행되는 감정서도 발행이 되죠. 물론 무료로 감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 사단법인 한국고미술감정평가연구원에서 감정을 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물건 중에서 궁금하신 물건이 있으시면은 저희 사단법인 한국고미술감정평가연구원에 감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 성함이 다이아몬드? 네네. 다이아몬드시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 다이아몬드 씨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모델 겸 가수 다이아몬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이아몬드 씨가 여러 노래가 있겠지만은 네네. 그 중에서 제일 즐겨 부르시는 노래가 어떤 노래신가요? 예, 최고라고. 최고. 네네. 아, 최고는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 근데 그러세요? 상당히 경쾌한 노래도만요. 예, 맞습니다. 네. 한번 그 노래를 한 소절만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여기서요? 예. 네. 최고. 내 사랑꽃. 역시 노래가 상당히 경쾌하구만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보통 때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네. 상당히 좀 나간다고 서다랄까? 그런데 노래는 안 그러네요. 네. 노래는 상당히 좀 파워가 있다고 그러는 예. 것 같아요. 좀 노래가 좀 약간 파워가 있네요. 네네. 네.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어떤 노래가 있어요? 예, 사랑마술이라고. 사랑마술. 예. 사랑마술이라는 노래는 우리 집에 계시는 분을 보고 제가 반해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작사한 건데요. 예. 그것도 그럼 한 소절만 한번 해주시죠. 그것도 뭐 방송에서 하신 게 있나요? 네네, 많죠. 많아요? 네네. 네, 그 노래도 한 소절 예. 해보시죠. 당신을 본 순간 나는 반했어. 앉아서 하니까 이 노래가 잘 안 나오네요. 당연하죠. 뭐 밴드도 없고 생음악으로 이렇게 하려면 어렵죠. 예. 자, 오늘 가져오신 물건이 총 5점이네요. 네네. 그럼 5점이 다 본인이 소장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 요 2점은 우리 친정에서 내려오신 건데. 아, 대대로 내려오던 거다? 예. 아, 예. 그리고 이 3점은요? 요 3점은 제가 여기 나온다니까 우리 지인이 께서 이거 가져오셔가지고 좀 감정 좀 받아달라. 그러니까 대신 감정을 좀 받아와 달라. 네네. 이거죠? 네. 우리 진품명품 이상문 TV에서 감정하는 물건은 사단법인 한국고미술감정평가연구원에 이제 감정서가 발행이 됩니다. 네. 원래 이제 감정서가 한 점당 15만 원씩 이렇게 감정이 나가는데 이제 오늘 출연하셨기 때문에 감정료를 안 받고 이 5점을 다 감정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감정서도 발행이 됩니다. 해드리는데 문제는 요 3점은 본인께 아니시잖아요. 네, 본인께 아니시기 때문에 감정료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또 이렇게 출연하시느라고 고생하시니까 요 3점도 다 감정서를 다 발행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다이아몬드 씨는 원래 고향은 어디신가요? 예, 경기도 안산인데요. 안산. 네네. 아, 근데 이 물건이 이제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물건이네요. 네. 근데 용도는 어떤 용도로 썼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친정어머니께서 요 안에다가 자기 귀중한 소지품을 여기다 넣어놓고. 뭐 액세서리 같은 거 이런 거를 넣어뒀던 거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네네. 이건 이제 이따 제가 감정을 해드릴게요. 네.
또 요거는 뭐 뭘로 사용됐던 건지 뭐 그런 건 잘 모르시죠? 네, 그냥 이거는 좀 조그마해서 예뻐가지고 그냥 진열해놨어요. 그냥. 네, 뭐 얼마나 오래됐는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예, 생김새는 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예. 보관했어요. 다이몬드 씨, 혹시 이 물건을 뭐 누가 팔라고 한 적은 없으신가요? 아, 이거를요 누가 아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진품 같다고 팔으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얼마 주실 거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 100만 원 정도 주신대요. 그래서 진품 같아서 막 대대로 또 내려오신 거라 그래서 안 팔았어요. 그렇죠. 네. 이제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가보기 때문에 돈이 아쉬우면 뭐 팔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그렇지 않으면은 대대로 내려오던 물건을 팔기는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따가 제가 감정을 해드리고 요거는 혹시 뭐에 썼던 건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 너무 조그마하니까 이게 술병은 아니고 차정 그래요. 차정 아무래도 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사실 어디에 용도가 어디에 썼던 건지 이런 거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되게 뭐 시대가 어느 정도 시대가 됐는지요 잘 모르고 계시죠. 그리고 요 세 점은 뭐 지인이 여기 뭐 감정으로 온다라니까 그러니까 부탁을 하더라고요. 뭐 가서 감정 좀 해다 달라고 해서 이제 가져오신 거네요. 그럼 우선 지인이 감정해달라고 그런 것부터 우선 한번 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편의상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정해놓고 제가 감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감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발을 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우리 다이아몬드 씨가 볼 때는 이게 시대가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잘 모르죠. 물론 뭐 당연히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저희 프로를 항상 보시는 분들은 뭐 잘 알겠지만은 이렇게 생긴 걸 갖다 우리가 보통 발이라 그래요. 발. 그래서 이제 도자기로 된 걸 뭐 사발이라고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보통 명칭을 부를 때는 그냥 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청자발이라 그러죠. 청자발.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지인이 감정해달라고 하면서 이게 뭐라고 그런 설명을 해주지는 않았나요? 설명 같은 그런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럼 그분은 뭐 대대로 뭐 물려받던 거래요? 아니면 어디서 구입한 거래요? 구입하신 것 같은데. 구입하신 것 같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요건 이제 시대가 고려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대대로 물려 내려온 건 아니고 아마 구입하신 걸로 이렇게 보이네요. 이 세 점이 이제 부탁하신 분이 가져오신 거는 이제 진품 가품을 떠나서 우선 색깔이라든가 형체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이제 고려 시대 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아마 이 고려 청자 계통을 아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 점이 다 사실 시대가 이제 만약에 진품이라면은 다 고려시대 거죠. 그래서 우선 요 1번은 뭐 진품인 건 틀림없습니다. 진품인 건 틀림없고 우선 이 진품과 가품을 가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게 진품인가 가품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산화가 이렇게 져 있어요. 산화가 이 산화가 져 있는데 이런 산화는 사실 인공으로 산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약품으로 산화를 시키게 되면 이런 방법이 되지 않죠. 이 도자기는 출토품이죠. 출토품이고 지금부터 뭐 시대가 한 700년 정도 그 정도 땅속에 묻혀 있던 거예요. 땅속에 묻혀 있던 게 돼서 아무래도 산화가 오게 돼 있어요. 이제 산화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썩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요런 부분이 그 이제 산화가 진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산화가 지는 방법은 그 가짜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산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 산화이기 때문에 자연 산화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연산화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부터 시작이 거의 됩니다. 대개 이제 어느 한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이 도자기가 땅속에 이렇게 묻혀 있을 때 제일 밑부분부터 산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는 보면 요 제일 가운데 요 부분부터 그 산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제일 처음에 온 그 산화지는 부분을 갖다가 1차 산화라고 그러죠. 1차 산화라고 그럽니다. 이제 1차 산화가 이제 2차 산화로 변하고 3차 산화로 변하고, 그러니까 제일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이 이제 1차 산화가 오면은 그게 2차 산화로 변하고 3차 산화, 4차 산화, 5차 산화까지 이렇게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차 산화 때는 바로 이쪽 제일 가 부분, 요 제일 가 부분, 요 부분이 사실은 지금 1차 산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1차 산화가 왔을 때는 요 부분하고 거의 같은 그런 산화된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여기 이제 1차 산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산화가 오게 되면은 이제 유약이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유약이 깨지지는 않고 약간 색깔만 변화가 왔는데, 2차 산화가 오게 되면은 유약의 제일 피부, 겉부분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차 산화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3차 산화가 오게 되면은 그 부분이 많이 그 유약 자체가 상당히 많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깨진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유약 자체가 거의 거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는 그냥 반들반들해서 그게 안 보이는데, 이걸 한 15배 확대를 시키게 되면은 이 비누방울 같은 그런 기포로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화가 오게 되면은 약간 피부가 그 광택이 죽어요. 그 다음에 2차 산화가 오게 되면은 그 공기방울, 그러니까 기포가 제일 윗부분 제일 윗부분이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산화, 3차 산화, 5차 산화까지 오게 되면은 이 부분, 제일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이 이제 5차 산화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유약이 없어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1차 산화가 왔고 2차 산화, 3차 산화, 4차 산화, 제일 가운데 5차 산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화 오는 게 이렇게 층이 져 있어야지만이 진품이지, 그 산화되는 부분이 이렇게 층이 없으면은 그건 절대 진품일 수가 없습니다. 화공약품으로 만약에 산화를 시키게 되면은 그 층이 없이 바로 5차 산화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뭐 한 2차 산화에서 끝이 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그 층이 없어집니다. 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가릴 때는 이렇게 층이 져서 1차부터 시작해갖고 5차까지의 그런 층이 져 있어야지만이 진품으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배워두시면은 진품과 가품을 가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자, 제가 설명하는 거 좀 들었죠? 네네. 어느 정도 뭐 조금 뭐 이해가 가실까요? 네네. 이해가 예. 네, 이게 단번에는 그렇게 이해가 잘 안 가지만은 저희 진품명품 이상문 TV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죠. 네. 1번은 시대는 한 700년 정도, 네, 그 정도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대 구분할 때도 지금 그 색깔 같은 거, 이런 색깔만 봐도 이제 시대 구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시대가 오히려 청자는 시대가 높을수록에 색깔도 좋고 피부도 곱습니다. 근데 이제 연대가 떨어져서 이제 그 고려시대 마렵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피부가 그렇게 곱질 못하지요. 네, 이제 그런 걸 보고도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하죠. 다음은 2번을 한번 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거 뭔지 아시나요? 뚜껑 아니에요? 뚜껑. 내가 볼 때는 뚜껑. 네, 이렇게 이제 이 저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대개 이제 이런 형체를 보고는 사실은 뭐에 사용됐던 건지 이런 건 잘 모르죠. 네. 네, 그래서 요건 이제 이런 요걸 우리가 명칭은 유병이라 그래요. 유병. 네, 유병이라 그러는데 이제 유병이라는 것은 이제 기름주자 유병이라고도 하고 주로 이제 여인들이 사용했던 거죠. 요거는 여인들이 이제
뭐 머리 기름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요즘으로 말하면 뭐 향수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걸 넣어두고 사용됐던 거죠. 이러한 형체는 뭐 시대는 고려 시대 외에는 만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품이라면은 고려 시대 것까지 이제 연대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고려 시대도 뭐 이제 700년 된 고려 시대도 있고 800년 된 900년 된 그런 그 고려 시대 게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색깔이 만약에 이게 진품이라면은 이런 색깔이 나게 되면은 그렇게 시대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네. 예. 근데 이 유병은 사실 진품이 아닙니다. 진품이 아닌 게 지금 그 우리가 보통 가짜와 진짜를 이렇게 구별할 때 주로 국부분을 여기를 보죠. 국부분을 보는데 지금 이 부분에 보게 되면은 유약이 안 묻은 부분, 이런 유약이 안 묻은 부분은 보면 약간 그 초콜릿 빛깔, 네, 그런 빛깔이 나면서 이제 기름기가 있죠. 유약이 안 묻어 있는데도 광택이 좀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품일 경우에는 이런 그 색깔 자체가 탈색이 안 되고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유약이 안 묻은 부분에 광택이 나면은 그건 다 가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짜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광택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화공약품을 사용하기도 하죠. 지금 이 유병은 이 빛깔 자체도 지금 이런 빛깔이 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이게 고려시대 거라면은 이 유약이 안 묻은 이런 부분은 다 탈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 안 나죠. 네.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이런 부분 세 군데는 이제 규석 받침이라 해요. 우리가 규석으로 다 이제 이렇게 받쳐서 굽죠. 왜냐하면 고려 시대에는 거의 보면은 그 굽 안쪽까지도 유약이 발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규석 받침을 안 하고 그대로 굽게 되면은 나중에 소성이 다 끝난 다음에 사실 바닥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받침을 해서 구워가지고 나중에 돌받침을 띄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고려시대 거는 유병, 특히 이제 유병 계통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는 보면 다 거의 다 보면 이제 규석 받침을 해서 굽게 되죠. 물론 뭐 이거보다 더 큰 기물, 무슨 큰 이런 매병이라든가 단지 같은 거, 항아리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면은 거의 다 이제 규석 받침을 받치긴 받칩니다. 그래서 이 병은 이제 가품이에요. 가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탁하신 분한테 가서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세요. 예. 자, 3번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네, 물론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고 앞뒤를 열어 보면은 거의 산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산화된 부분이 없고, 자,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진품일까요? 가품일까요? 네, 우리 저 다이아몬드 씨가 볼 때는 어떻게 옛날 것 같아요? 아니면 요즘 것 같아요? 옛날 것 같아요. 옛날 것 같아요? 예. 왜요? 어딘가 모르게 좀 진품 같아요. 진품 같아요? 네.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진품일까요? 가품일까요? 뒷부분도 이렇게 보시면은 전혀 출토된 흔적이 없죠. 근데 이런 고려청자는 뭐 거의 다가 아니라 뭐 100% 다, 그 땅속에서 출토가 되는 것이지, 가정에 내리면 전세품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청자로서는 사실 전세품이 발견된 게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출토품이기 때문에 출토의 흔적이 있어야지만이 진품이지, 출토의 흔적이 없으면 가품이죠. 그렇다면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아마 전혀 흔적이 아마 없는 걸로 이렇게 보일 거예요. 네. 하지만은 진품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진품인 건 틀림없는 게 이제 이 감정하는 방법을 자꾸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고 배우시다 보면 이제 알게 되실 텐데, 꼭 산화된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감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피부의 변화, 그러니까 색깔의 변화, 광택의 변화, 이런 걸로도 저희들이 감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자꾸 공부를 하게 되면은 색깔이라든가 광택이라든가 이런 것만 봐도 저건 진품이다, 가품이다 이렇게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토질에 따라서 산화가 좀 많이 오는 토질이 있고, 또 산화가 전혀 안 오는 이런 토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의 감정이라는 게 보면은
전세품일 경우에는 사용을 흔적을 찾아내서 진품인가 가품인가를 알아보는 거고, 또 출토일 경우에는 땅 속에서 얼마만큼 변화가 왔느냐를 보고 또 진품인가 가품인가를 또 가려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발은 지금 그 색깔이라든가 우리가 색깔만 봐도 진품의 색깔, 물론 고려청자의 색깔이 뭐 수백 가지 색깔이 있겠지만은 자꾸 보게 되면은 진품의 색깔하고 가품의 색깔하고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배우시는 분들은 진품을 많이 봐야 됩니다. 해서 그 진품의 색깔을 눈에 익혀두게 되면은 나중에 가품의 색깔을 보고 대부분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초보자분들은 사실 진품의 색깔하고 가품의 색깔을 구별이 안 되겠지만은 이제 자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진품의 색깔하고 가품의 색깔이 구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색깔은 사실 가품에서는 이런 색깔을 만들 수도 없고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가품에서는. 네, 그래서 감정할 때는 아주 그 미세한 부분 그런 것까지도 아주 잘 보셔야지만이 그 감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은 그 약간 그 땅 속에서 오래된 흔적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흔적이라는 게 이제 무슨 뭐 잔물이 들어가거나 약간 그 빙열이 간 부분 같은 데도 보게 되면은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해보는 거죠. 뭐 이 발은 뭐 진품인 거 틀림없습니다. 네. 우리 다이아몬드 씨가 볼 때도 뭐 진품이라고 했죠. 네네. 네, 그럼 시대는 요거는 지금부터 약 한 800년 정도 된 거예요. 오, 오래된 거예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격이 얼마나 갈까요? 많이 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한 2천만 원 가지 않을까? 한 2천만 원 가지 않을까요? 예.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이제 감정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사실 고려청자 하면은 800년이 됐으니까 거의 다 뭐 몇 천만 원 가지 않을까 이렇게들 생각하죠. 하지만은 이 가격 평가를 할 때는 우선 우리가 첫째로 보는 게 얼마만큼 아름다우냐를 봅니다. 얼마만큼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가격이 높이 평가되고 또 아름답지 못하면 낮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럼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색깔로서도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문양, 그 문양이 아주 아름답게 들어간 것도 역시 우리가 같이 평가할 때는 그 아름다움이 높을 경우에는 가격을 높이 평가가 되고 또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면은 낮이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색깔도 보고 도안도 보고 형체도 봅니다. 형체를 봤을 때 형체가 아주 정말 아름답게 생겼으면은 또 높이 평가가 되고 형체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생겼으면은 또 낮이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희소도도 보긴 보고 또 시대도 보긴 봅니다. 보긴 보지만은 우리 고미술품의 그 가치 평가는 사실은 시대나 희소도보다는 얼마만큼 아름다우냐의 그 평가를 더 많이 두게 되죠. 그래서 우선 이 발은 숫자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숫자가 많으니까 희소도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문양이 없어도 색깔이 아주 아름다우면 높이 평가가 되는데 이 발은 사실 색깔이 그렇게 썩 좋은 색깔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발은 우선 형체가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색깔이 아주 아름다운 색도 아니고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무늬가 뭐 그렇게 아름다운 무늬가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요 정도 되면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약 한 50만 원 정도? 네, 아마 50만 원 정도밖에 아마 평가가 안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인이 감정해달라고 온 거는 이제 감정이 다 맞췄어요. 다 끝났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청자 감정하는 방법을 아마 공부가 되셨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자 감정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이 두 점은 다음 회에 감정화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